속보, 희생, 헌신, 웃기는 소리, 연봉과 위약금 대충격, 희생, 헌신, 웃기는 소리 연봉과 위약금 알려지자 축구계 대충격 파장, 히읗. 최근 홍명보 연봉 계약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며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선임 과정과 연봉, 그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024년 7월 8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과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AFC 아시안컵까지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 후보자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지자 KFA는 국내 감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홍명보 감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여러 차례 KFA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임생 기술본부 총괄이사의 설득 끝에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연봉 및 계약 조건에는 역대 한국인 지도자 최고 대우와 함께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한 정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홍명보 연봉은 클린스만 전 감독의 연봉보다 1억 원 더 많은 약 31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0만 달러, 약 30억 원이었기 때문에 홍 감독의 연봉은 약 3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허술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축구계에서 더 이뤄져야 한다, 라며 박 위원을 감싸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박 위원의 발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러한 논의가 한국 축구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발언 이후 박문성 해설위원의 예측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홍명보 감독이 박주호 위원을 감싸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네티즌들은 그의 예측이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박주호 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한국 축구계의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2. 현장 영상 플러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 비판과 지적 받아들일 것. 이렇게 바쁘신 중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평상시에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조금 제가 적어왔습니다. 적어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5개월간 여러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K리그 팬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데 대한 한없는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셨던 울산 HD 팬 여러분께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울산 HD 팬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감독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선택이 팬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HD 그리고 K리그 팬 여러분께 깊은 용서를 구하며 어떤 질책과 비난이든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제자리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팀 감독에 도전하고자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고 그와 만난 자리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저에게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한국 축구 기술 철학에 대해 설명하며 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표팀 감독,
협회 전무를 하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축구 철학, 대표팀 운영 방안,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과 관련된 각 급 대표팀 연계 방향 등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임생 총괄이사는 이러한 제 의견을 듣고 대표팀 감독직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저는 밤새 고심한 끝에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4년 주기의 월드컵과 아시안컵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표팀을 중심으로 한국 축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경쟁력 강화 전략인 메이드 인 코리아 MIK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축구 자체의 방향과 체계를 세밀하게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거쳤고 전수이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및 적극적인 유소년 발굴이 A 대표팀과 한국 축구 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배워왔습니다. 이후 현장에 복귀하여 K리그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K리그의 중요성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 축구의 뿌리인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려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젊은 유망주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발전적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A 대표팀이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A 대표팀의 발전은 K리그 및 유소년 시스템의 발전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했기 때문에 큰 책임감이 생겼고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제가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도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내적 동기였습니다. 존경하는 축구팬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유례없이 훌륭한 선수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대표팀은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와 한국 축구만의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과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지적과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 전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더 듣고 또 들으면서 한국 축구가 계속 전진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팀의 운영과 전술적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팀 운영에서는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우선 존중입니다. 앞으로 대표팀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팀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선수는 스태프는 선수를 존중해야 합니다. 선수끼리도 스태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각자 위치에서 지켜야 할 선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대화입니다. 많은 리스크는 오해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럼 없는 대화를 가질 것입니다. 감독인 저 역시 감독팀 내의 핵심적인 정보를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공유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과 헌신입니다. 대표팀 운영의 많은 부분을 오픈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수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면 저는 코칭 스태프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선수들은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운동장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정신이 제대로 심어질 수 있는 대표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과 전략에 맞춰 경기 흐름을 유도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팀이나 여러 변수에 따라 상황에 맞는 변화를 가지고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무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유의 목적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진성과 과감성을 더해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공 상황과 카운터 상황에 대한 확고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단 수비 시간은 최대한 짧게 가지고 위험 지역에서 최대한 멀리서 공을 탈취할 것입니다. 공격에 더 많은 시간을 쓰려면 수비에서 강한 원칙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격과 수비 시 각 지역에서 효율적인 공간 분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약속된 패턴을 쓸지 훈련에서부터 준비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이 아닌 평시의 대표팀은 짧은 소집기간 탓에 훈련 이틀 차에 24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즌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 피파 규정에 근거해 소집을 하면 경기장까지 사흘의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는 컨디셔닝, 그 다음 24시간의 경기 전략과 디테일을 갖출 시간이 주어지는데 24시간을 얼마나 코칭 스태프가 잘 준비하고 선수들과 공유해서 실제 경기에서 발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당장 시급한 과제가 9월 시작되는 월드컵 3차 예선입니다. 부터 우리 코칭 스태프가 어떤 이틀차에 24시간 철저한 계획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9월 2나 10월 위 경기들은 전략적 고민도 해야 합니다. 유로파들이 시즌 초반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시점이지만 무엇보다 승리라는 결과가 중요한 월드컵. 3차 예선인 만큼 확실한 결과를 가지기 위한 선수력까지 모두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대표팀의 목표와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은 팀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가리곤 합니다. 그러나 잠복해 있던 리스크는 좋지 않은 상황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각자의 이기심을 접고 작은 희생과 헌신이 모인다면 위기는 기회로 전환됩니다. 대표팀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내는 모습을 축구팬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좋은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대표팀이 되도록 감독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축구팬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성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축구팬 여러분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대표팀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한국 축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한 우리는 우려에 대해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축구팬 여러분께서도 바뀌어가는 대표팀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대표팀과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